회사에서 이런 사람 꼭 한 명 있지 않나요? 프로젝트가 망해도 괜찮아요. 이번에도 배웠네요. 라며 웃는 사람. 반면 조금만 틀어져도 역시 난 안 되라며 의욕을 잃는 사람. 둘 다 같은 회사, 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한쪽은 승진하고 다른 쪽은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제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똑같은 시험을 주었어요. 한 그룹에게는 이건 지능 테스트야 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냥 연습 문제야 라고 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능 테스트라고 들은 그룹은 긴장하며 실수를 반복했고 연습 문제라고 들은 그룹은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도 학생들의 수준도 같았는데 단 하나 태도만 달랐던 것입니다. 하버드 심리학 교수 앨런 랭어는 이를 마인드셋 효과 더 마인드셋 이펙트라고 불렀습니다. 즉 인생의 결과를 바꾸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방향성, 즉 태도라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똑똑한 게 아니라 다르게 바라본다. 스탠포드대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20년간의 연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성장형 사고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재료로 본다는 겁니다. 한 실험에서 두 그룹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었을 때 고정형 사고 픽스트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난 안 되라며 포기했지만 성장형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 문제에서 배울 게 있겠구나며 오히려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전에서 성장형 사고를 가진 그룹은 무려 43%나 성과가 향상됐습니다. 반면 고정형 사고 그룹은 오히려 평균 20% 하락했죠. 이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다르게 작동한 겁니다. 첫째, 태도는 뇌의 회로를 바꾼다. 하버드 의대의 뇌영상 연구에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의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더 빠르게 활성화됐습니다. 즉 해결해야 한다는 신호가 즉시 켜진 거죠. 반면 비관적인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편도체의 미그달러가 과도하게 반응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했습니다. 결국 집중력은 낮아지고 의사결정은 흐려집니다. 쉽게 말해 낙관적인 사람의 뇌는 도전 모드로 전환되고 비관적인 사람의 뇌는 방어 모드로 잠기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늘 보는 CEO들의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앨런 머스크가 첫 로켓 발사 실패 후에도 이건 실수가 아니라 학습의 일부야 라고 말했던 이유, 워런 버핏이 2008년 금융위기 때 공포 속에서 기회가 온다며 투자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 그들의 뇌는 실패를 위험이 아닌 데이터로 인식하도록 훈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낙관주의는 뇌 속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해 기대감과 행동 에너지를 높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셀리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관주의는 인간에게 진화된 정신적 면역 체계다. 둘째, 낙관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되는 기술이다. 우리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부정 편향 네거티버티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죠. 수십만 년 전 작은 위험에도 예민해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사람보다 저 소리는 맹수일 수도 있어라고 걱정한 사람이 살아남았죠. 그 DNA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걱정이 먼저 떠오르고 문제보다 불안을 크게 느낍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사회에서는 이 생존 본능이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힘, 즉 회복 탄력 성리질리언스의 성공을 결정짓는 시대가 된 거죠. 듀크대 심리학자 캐스린 콕스는 말했습니다. 비관은 본능이고 낙관은 선택이다. 낙관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사고 습관으로 훈련되는 기술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릿이라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는 낙관을 감정이 아닌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태도로 봤습니다. 셋째, 태도는 사랑과 기회를 끌어당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적 성공은 네트워크의 크기보다 그 사람이 주변에 주는 정서적 인상 이모셔널 임프레션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보다
에너지 방향이 긍정적인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죠. 뇌는 타인의 감정에 동기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감정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 부릅니다. 낙관적인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의 뇌에서도 도파민이 증가하고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끼는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결국 낙관적인 태도는 사람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되는 겁니다. 워런 버핏은 말했죠. 나는 비관적인 사람과는 절대 일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해답을 문제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가 투자할 회사를 고를 때 사업 모델보다 CEO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태도는 곧 판단의 방향, 그리고 판단은 곧 미래의 수익 곡선을 결정하니까요. 태도는 통장 잔고보다 오래 간다. 인생을 길게 보면 결국 태도가 자산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하루의 실패를 투자로 인식하지만 비관적인 사람은 같은 실패를 손실로 받아들이죠. 한쪽은 계속 성장 곡선을 그리지만 다른 쪽은 멈춰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말했죠. 낙관주의가 없다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미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만들겠는가? 그렇습니다. 태도는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설계하는 인생의 알고리즘입니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장인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초기 연봉이나 학력보다도 낙관적 사고 수준이 향후 자산 규모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즉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해도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는 사고를 가진 그룹은 10년 뒤 평균 순자산이 37% 더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긍정적이어서가 아니라 태도가 행동 패턴을 바꿨기 때문이었죠. 첫째, 낙관적인 태도는 행동 속도를 바꾼다. 하버드대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의 실험에서 비관적인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손실 회피로스 어버전 성향이 강했습니다. 즉, 이익을 얻기보다 손해를 피하려는 방향으로만 생각하죠. 반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실패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 중 낙관적 그룹은 같은 시간 동안 평균 2.3배 더 많은 시도를 했고 그만큼 기회와 성과를 얻을 확률도 높았습니다. 이건 투자와도 똑같습니다. 워런 버핏은 주식시장에서 심리적 인내심이 자산의 복리보다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패닉에 빠진 투자자는 공포 속에서 팔지만 낙관적 태도를 지닌 사람은 위기는 세일 기간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낙관주의는 단순히 기분 좋은 태도가 아니라 기회인식 속도를 높이는 경제적 기술입니다. 둘째, 낙관주의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의 뇌는 기대감이라는 도파민 신호에 민감합니다. 이 도파민은 단순한 행복 호르몬이 아니라 행동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fMRI 연구에 따르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순간 뇌의 보상 회로가 켜지며 전전두엽과 선조체의 STRIAT 유행가 활발히 작동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집중력,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즉, 낙관적 태도는 뇌를 기회 탐색 모드로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이건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특징입니다.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초기 구글 서버가 자주 다운되던 시절에도 이건 우리가 스케일업 중이라는 신호야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징후가 아닌 진화의 과정으로 본 거죠. 이런 태도 덕분에 그의 뇌는 공포 회피 대신 시스템 개선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던 겁니다. 셋째, 낙관은 위험 감수보다 위험 관리를 잘한다. 사람들은 흔히 낙관적인 사람을 무모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반대입니다. 스탠포드 행동과학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리스크 관리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실제로인지 자원 카그니티브 리소스를 더 여유롭게 유지시켜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만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켓이 실패할 확률은 80%였지만
그래도 시도해야 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겁니다. 그는 위험 회피자가 아니라 위험 설계자였던 거죠. 낙관은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만드는 태도입니다. 넷째, 낙관은 지속성을 만든다. 하버드대 긍정심리학 연구자인 마틴 셀리그먼은 수십 년 동안 낙관주의와 성취의 상관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그의 대표 연구에서 새일쯤엔 1,5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하나는 비관적 태도, 다른 하나는 낙관적 태도 그룹으로 분류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낙관적 그룹의 판매 실적은 비관적 그룹보다 57% 더 높았고 이직률은 1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실패하면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낙관적인 사람은 이번에는 운이 나빴던 거야, 다음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즉 실패의 원인을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해석하죠. 이 단순한 사고 차이가 도전의 지속성을 만들어내고 결국 인생의 복리를 바꿉니다. 다섯째, 낙관은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낙관은 곧 영향력의 언어입니다. 하버드 MBA 과정에서 리더십 영향력을 연구한 결과 성공적인 리더의 83%가 낙관적인 언어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즉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이건 기회야 라고 말했고 조직은 그 신호에 반응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낙관적인 언어는 듣는 사람의 편도체 스트레스를 낮추고 신뢰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 결과 팀은 불안을 덜 느끼고 더 높은 협력 수준을 보이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팀에게 늘 우린 불가능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던 이유, 버락 오바마가 위기 때마다 Yes, we can 으로 사람들을 모았던 이유도 바로 이 언어의 낙관 효과 아프터미즘 랭거지 이펙트 때문입니다. 결국 태도는 단지 개인의 정신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에너지를 바꾸는 감염력입니다. 여섯째, 낙관은 부의 복리를 만든다. 경제학적으로 낙관은 자산의 복리와 구조가 같습니다. 조금씩 누적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차이는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하버드 금융심리학 연구에서 긍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저축률이 25% 높고 투자 지속률은 42% 높았습니다. 즉, 낙관은 행동의 장기 복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이 점점 나아질 거라 믿는다. 그래서 나는 늘 투자할 이유를 찾는다. 이 말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낙관의 구조적 수익률을 보여주는 철학입니다. 낙관적인 태도는 불황기에 행동을 멈추지 않게 만들고 그 꾸준함이 장기적으로 복리의 이자를 만들어냅니다. 즉, 태도는 돈보다 강력한 자산입니다. 태도는 결국 행동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한다. 세상은 완벽한 계획보다 지속적인 실행에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실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낙관적 태도입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이유를 찾고 낙관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10년 뒤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낙관적으로 생각해야지. 하지만 막상 일이 꼬이면 그 말은 공허한 주문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각은 감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뇌는 이성보다 감정의 신호를 우선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괜찮아질 거야 라고 되뇌어도 몸이 불안을 느끼면 그 낙관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짜 태도 훈련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뇌회로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첫째, 아침에 첫 감정을 훈련하라. 하버드대 심리학자 쇼 에이커는 해피니스 어드밴티지 더 해피너스 애드밴티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의 감정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한다. 실험에 따르면 아침에 2분간 뉴스 대신 긍정적 사건을 떠올린 그룹은 그날 업무 생산성이 평균 31% 높았다고 합니다. 뇌는 하루 중 가장 처음 입력된 감정을 기준점 앵커로 설정합니다. 즉, 아침의 감정이 오늘은 괜찮을 것 같다면 그 뒤의 자극들은 자동으로 그 프레임 안에서 해석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매일 출근길에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긍정 습관이 아니라 뇌의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감정 조율 루틴이죠. 실천 팁. 매일 아침 휴대폰 알림 전에 감사 3가지를 떠올리세요. 그 순간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며 오늘은 통제 가능한 하루라는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생각을 적는 행동으로 감정을 객관화하라. 하버드 의대의 뇌신경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머릿속에서만 처리할 때보다 글로 쓰는 행위를 할 때 편도체의 활동이 40% 줄어듭니다. 즉, 생각을 적는 순간 감정이 정리된다는 겁니다. 스탠포드대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감정 기록 실험을 진행했는데 단 4일간 하루 20분씩 자신의 감정을 글로 쓴 사람들이 면역세포 활성도가 50% 이상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이 문제를 만났을 때 노트에 이렇게 씁니다. 현재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의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 최악이 현실이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뇌의 공포 회로를 분리하는 인지적 재프레이밍 REFRAMING 기술입니다. 실천 팁. 매일 밤 하루 중 가장 불안했던 상황을 3줄로 적고 그 옆에 배운 점 1가지를 덧붙이세요. 이 습관은 비관적 기억을 학습 데이터로 재코딩합니다. 셋째, 낙관적인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라. 언어는 뇌의 회로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하버드 언어인지 연구팀은 부정적 단어를 반복하면 편도체가 미세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불안 수준이 상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 단어를 반복하면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자기 효능감 셀프-마이너스 에피켓이 향상됩니다. 즉, 말버릇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결국 행동을 바꾼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팀에게 문제 프라블럼라는 단어 대신 도전 챌린지라는 단어를 쓰게 했습니다. 이는 단어 하나로 뇌의 공포 모드를 탐색 모드로 바꾸는 전략이었죠. 실천 팁. 하루에 한 번 부정적 생각이 떠오를 때 그 문장을 다음처럼 바꿔보세요. 망했다, 배울 게 생겼다. 힘들다, 지금 성장 중이다. 시간 낭비야, 이건 방향을 확인하는 과정이야. 작은 언어의 차이가 쌓여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신뢰하는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넷째, 환경을 낙관적으로 디자인하라. 사람의 태도는 의지보다 환경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하버드대 행동과학 연구에 따르면 의지만으로 태도를 바꾸려는 시도는 3일 후 80%가 실패합니다. 하지만 환경을 조정하면 습관 유지율이 7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낙관적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당신의 뇌도 그들의 도파민 파동에 공명합니다. 이 현상을 거울 뉴런 미러 누란 효과라고 부릅니다.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항상 자신보다 나은 사람 곁에 있으라. 그들의 태도가 당신의 삶을 끌어올릴 것이다. 실천 팁. 1. 부정적인 뉴스를 줄이고 2. 낙관적인 사람의 콘텐츠를 구독하고 3. 긍정적인 공간 책상, 방, 폰 배경을 시각적으로 설계하세요. 환경은 뇌의 입력 장치입니다. 입력 데이터를 바꾸면 태도의 알고리즘도 바뀝니다. 다섯째, 행동을 통한 낙관으로 전환하라. 가장 강력한 낙관 훈련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스탠포드 행동심리학자 BJ 파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 즉, 좋은 기분이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기분이 생긴다는 거죠. 하버드대 신경생리 연구에서도 몸을 움직이는 순간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해 감정 상태가 12분 안에 개선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에서 기분을 바꿉니다. 일론 머스크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작은 일을 먼저 처리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통제감을 회복시키며 그 신호가 뇌를 안정시키기 때문이죠. 실천 팁. 아침에 이불 개기 자기 효능감 1. 오늘 해야 할 일 1가지 완료 도파민 분비.
운동 10분, 뇌 활성화, 낙관, 감정 강화. 이 작은 실행들이 쌓이면 뇌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반복합니다. 낙관은 결국 뇌의 사용 습관이다. 인생이 바뀌는 건 거창한 결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매일 반복되는 태도의 훈련 때문이에요. 낙관적인 사람은 실패를 겪을 때마다 뇌 속에서 이런 신호를 만듭니다. 이건 내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데이터야. 그 생각 하나가 두려움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고 결국 복리처럼 성장하는 인생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워런 버핏이 90세가 넘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이 점점 나아진다고 믿는다. 그 믿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 한 하버드대 연구팀은 75년간 한 가지 질문을 추적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만드는가? 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IQ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관계의 질, 그리고 그 관계를 지탱하는 태도였습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관계에서 불신을 먼저 느끼고 낙관적인 사람은 신뢰를 먼저 줍니다. 결국 전자는 사람을 잃고 후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사람은 기회 그 자체이죠. 결론, 태도는 운명을 결정하는 복리 시스템이다. 하루의 감정, 한마디의 언어, 한 번의 행동이 당신의 뇌를, 관계를, 인생의 곡선을 바꿉니다. 비관은 하루를 잃지만 낙관은 내일을 얻습니다. 인생의 자산은 결국 통장에 쌓이는 돈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쌓이는 태도의 잔고입니다.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운명을 이자처럼 키운다는 걸 이제 기억하세요. 가장 큰 자산은 당신의 태도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